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0일 최병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자, 건진법사. 뭐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돼버렸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캠프에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시에 왔을 때 이 등에 이렇게 손을 얹고 친분을 과시하고 뭐 이랬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구속영장을 칠 수도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엉성하다. 그 이유가 뭐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의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성배 씨라는 사람이거든요. 아마 실제 이름은 그런 모양입니다. 전 씨가 금원이라는 게 이제 돈이죠. 돈을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전 씨의 죄질을 달리 볼 여지가 있는 점,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진술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기각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가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정치권에 그대로 전달했다고 아마 검찰이 구속영장에 적어놓은 모양이죠. 근데 그동안 언론 보도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의 가상자산 범죄 합수단에서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전성배 씨가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자유한국당 공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경선 예비 후보자에게 돈을 받았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러면 언제냐 그게? 2018년입니다. 6년 전의 얘기고요. 경북 영천시장 선거 출마 희망자 2명으로부터, 이게 뭐 각각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1억 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뭐 이런 겁니다. 여기에는 이 공천을 희망했던 2명의 아마 진술도 확보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천을 희망하고 건진법사한테 돈을 줬다, 뭐 이런 거죠. 검찰이 이제 증거로 제시했다는 거는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뭐 휴대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관련자들 진술, 뭐 이런 거고요. 그런데 건진법사는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해명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공천의 대가로 받은 돈이 아니고 공천을 받도록 기도해 주겠다, 기도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고, 검찰은 건진법사의 기도값이라는 해명을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기각 사유를 보면 액수, 날짜, 방법, 이게 다 명확하지가 않다는 거 아닙니까? 조사가 부실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일단 구속영장부터 청구해놓고 봤다, 뭐 거의 그런 수준의 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구속영장을 이렇게 청구해도 되는 건가요? 근데 여기에 등장하는 윤한홍 의원이라는 사람, 물론 지금은 윤한홍 의원이 친윤입니다. 원조 친윤이죠. 뭐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이런 사람들이 원조 친윤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 이전에는요, 윤한홍 의원이라는 사람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는 별로 이름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2018년에 별로 이름조차 없던 사람입니다. 정치부 기자를 하는 제가 윤한홍 의원 이름을 별로 들은 적이 없습니다. 왜? 그만큼 역할이 없었다는 얘기죠. 근데 윤한홍 의원이 이제 기자들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성배 씨, 건진법사와는 약 한 10년 전부터 개인적으로 알던 사이다. 근데 경선과 관련해서 내가 부탁이나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 전 씨가 내 이름을 팔고 다닌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우선 해명을 하고, 물론 이 해명이 다 믿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적어도 반론은 할 수 있죠. 윤한홍 의원, 아마 이게 윤한홍 의원한테 뭐 전달했다는 식으로 구속영장 청구서, 구속영장이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영장을 기각하면서 얘기한 걸 보면 아까 그렇게 돼 있죠.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 씨가 정치권에 해당 금원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구속영장에 이렇게 써 있는 모양입니다. 그대로 전달했다는 식으로. 그렇다면 그 전달한 당사자가 윤한홍 의원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러면, 그리고 이제 이 건진법사는 기독값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생각해보시죠. 그러면 전달했다는 액수는 뭐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뭐 1억 원가량, 뭐 그렇다 쳐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전달했고, 그 다음에 이걸 건진법사가 자기가 다 그냥 호주머니에 넣은 건지 아니면 진짜 정치권에 전달한 건지, 판사 말대로 진짜 정치권에 전달한, 검찰이 의심하는 것처럼 전달했다면 건진법사는 그냥 돈을 배달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게 뭐 그것도 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유가 되나요? 돈을 그대로 전달했다면. 그 다음에 건진법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낙천한 뒤에 자기가 돈을 반환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지금 언론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물론 뭐 이제 정치자금이라는 거는 뭐 받은 순간부터 위법행위가 되긴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가 되나, 뭐 이런 의심이 듭니다. 거기다 보다 근본적인 것, 2018년에 건진법사 전성배라는 사람, 저도 전혀 몰랐던 사람이고요. 2018년에 건진법사라는 사람은 지금 뭐 유명한 이른바 명태균 씨 같은 정치 브로커 수준도 안 됐던 거 아닌가요? 건진법사가 알려진 게 언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 이후입니다. 2021년, 2022년, 2021년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계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뒤에 뭐 건진법사와 교유가 있다더라. 뭐 천공 유튜브를 윤석열 대통령, 당시 윤석열 후보가 보라고 주변에 권했다더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천공과 건진법사 얘기가 나온 게 2021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등장 이후요. 근데 그로부터 몇 년 전인 2018년에 건진법사가 이런저런 공천 브로커 역할을 했다? 그게 지금에 와서 이게 그렇게 문제될 소지. 정말 건진법사가 2018년부터 자유한국당, 지금 국민의힘 전신이죠, 전신에 힘을 썼을까? 의문이 드는 내용입니다. 별로 그렇게 중요한 내용 같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검찰이 그럼 왜 이 사람에 대해서 서둘러서 체포를 하고 또 서둘러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조사도 미진한 상태에서 이랬을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추정입니다. 2018년이면요,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입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훨씬 전이고요. 정치에 입문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심도 서지 않았을 때였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자유한국당 2018년 지방선거 공천에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이고요. 영향력도 없었을 것이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깝다는 건진법사를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분위기, 윤석열 대통령 수사 분위기와 관련해서 잡았다. 왜 그랬을까?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잡은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추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건진법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친하다고 하니까 아마 그 휴대전화나 그 관련 증거를 압수수색하면 거기에 윤석열 대통령과 건진법사 내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또 다른 비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별건으로 건진법사를 체포한 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진법사 그 자체의 비리에는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거기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등에서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잡으려고 지금 건진법사를 체포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진법사의 신병을 확보해야 되는데, 신병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속을 해야 되고,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어떤 비리는 나온 게 없으니까 아직. 그러니까 일단 건진법사 신병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 그러니까 누가 나 공천 받으려고 돈 줬습니다라고 그러니까 그냥 덜컥 조사도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거 아닌가.
법원이 그걸 간파하고, 아니 뭐 이런 엉성한 구속영장이 다 있어요? 기각해버리니까 검사들이 원래부터 이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지금 파헤치려고 건진법사를 이렇게 체포했는데 아니네? 뭐 이렇게 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검찰이 별건, 윤석열 대통령과의 별건 수사를 염두에 두고 건진법사를 서둘러서 신병을 확보하려다가 벌인 잘못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처음부터 검찰이 별건 수사를 염두에 두고 건진법사를 체포한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인데, 그게 맞는지 틀리는지, 그 다음에 이렇게 엉성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서 관련자들이 지금 모조리 다 부인하고 증거도 제대로 없고 뭐 날짜 뭐 이런 거 다 제대로 조사도 안 된 상태에서 덜컥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당하는 일, 이렇게 엉성하게 수사를 하면 곤란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판사가, 저는 제대로, 영장정남 판사가 제대로 이걸 들여다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무것도 뭐 명확한 게 없잖아. 근데 구속부터 하고 보자, 이런 거 아니야? 기각, 이렇게 된 거 라고 봅니다. 이거는 기각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근데 그 기각 사유는 제가 보기에는 의도는 뻔히 다른 데에 있었던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건진법사가 죄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건진법사의 말도 엉성하죠. 해명도. 그건 왜 그러냐면, 그 공천 희망자들이 낙천한 뒤에 자기가 돈을 돌려줬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지금 기자들한테 그 얘기를 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검찰에서 진술한 거는 기도값이라고 얘기했죠. 아니 기도값이면 기도해 줬고 그에 대한 대가를 돈을 받았으면 되지. 그 사람이 공천에서 공천이 된 거 안 된 거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기도값이면 그냥 받아 챙기면 되는 거죠. 근데 공천에서 낙천했다고 돌려줬다? 그건 기도값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밀한 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값이라면 안 돌려줘도 됩니다. 기도는 이미 한 거니까. 근데 낙천했다고 돌려줬다? 그건 공천 대가라는 얘기죠. 근데 이런 부분이 검찰 조사에서 왜 명확하게 되지 않았는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그래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리를 뭔가 찾아내려고 건진법사를 서둘러서 체포했다가 지금 조사가 엉성해지는 바람에 영장이 기각됐다. 전 그렇게 보고요. 뭐 조금 더 아마 이 건진법사를 이제 깊이 있게 아마 조사를 해보면 뭐 검찰의 목표가 달성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처음부터 범죄를 명확하게 규명하려는 노력을 해야지, 이렇게 별건 수사부터 덜컥 하고 보자, 거기에서부터 비롯된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뭐 건진법사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당연히 뭐 조사도 해야 되고 구속영장도 청구해야 되고 뭐 다 맞는데, 이렇게 엉성하게 실제 목적은 다른데 두고서 이 한 사람의 신병을 이렇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뤄도 되는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점이 있고요. 지금부터라도 건진법사에 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하려면 이 사람의 잘못,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조사하고 그러면 됩니다. 이렇게 엉성하게 실제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접근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건진법사 구속영장 기각 이걸 보고서요, 참 검찰 이 내용이 황당하다. 더군다나 2018년 거를 윤석열 대통령과 엮으려고 했다는 사실 자체가 황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엮으려면 정말 그 건진법사의 휴대전화나 이런 데에서 뭔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엮는 거지. 지금 이런 식은 곤란하고, 그렇기 때문에 영장은 기각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